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기계를 교체하거나 온도, 압력, 속도 같은 조건이 달라져도 성능을 유지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전산학부 이재길 교수 연구팀은 기존 AI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거나 불량 데이터를 새로 모으지 않아도 새로운 공정 환경에 맞춰 불량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시계열 도메인 적응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센서 데이터를 추세와 비추세, 주파수 성분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기존 모델의 예측 결과를 새로운 데이터와 비교해 자동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도를 최대 9.42% 향상했으며 특히 불량 발생 패턴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머리에 빛을 쏘는 자극만으로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정동일 교수 등 공동연구팀은 뇌에 빛을 쏘는 경두계 광자극이 알코올에 대한 갈망과 의존 수준을 모두 낮출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눠 한 집단에는 경두계 광자극만, 또 다른 집단에는 미주신경 전기자극만, 마지막 집단에는 두 가지를 병합해 적용한 뒤 5주 동안 주 5회 이상 자가치료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미주신경 자극만 받은 집단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지만 빛자극을 받은 집단과 병합요법 집단에서는 음주 욕구가 줄고 알코올 의존도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제18회 국제 천문 천체물리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참가 학생 전원이 수상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번 대회에 전 세계 64개국 288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천문 천체물리 올림피아드는 2007년 태국 치앙마이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전 세계를 순회하며 열리고 각국은 20세 미만의 대학 비진학 학생 5명 이내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82일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우려와 달리 긴장을 피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세심한 관심사까지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이 주요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정상회담이 시작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조선업 협력과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라며 거래에 초점을 맞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We're also going to have them make ships here with our people using our people, and we're going to go back into the shipbuilding business again.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의 리모델링부터 다우지수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을 써온 세심한 주제부터 꺼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특검을 겨냥한 언급으로 난관이 예상됐지만 주요 외신들은 이 대통령의 노력으로 긴장을 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와 줄 것을 요청하고 북한의 트럼프 타워 건설까지 제안하면서 적대적인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교회 압수수색 언급이 오해였다고 말을 바꾼 것이 이 대통령이 성과를 거뒀다는 신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도 이재명 대통령은 달변가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켜 세운 것이 주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거듭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굴욕처럼 궁지에 몰릴 수 있었지만 긴장을 피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두 정상이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고 기소와 재판을 거치며 정치력을 키워온 공통점이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애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로서는 한숨을 돌린 셈이지만 마냥 미뤄두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백악관 정상회담 과정에선 예상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방위비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Would you consider reducing the number of U.S. forces in South Korea so that the United States can have more flexibility? Well, I don't want to say that now because we've been friends and we're friends. And look, we have a lot of people over there. We have over 40,000 troops in South Korea. As you know, South Korea agreed to pay for that during my last term. 대통령실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나 혹은 방금 말씀하신 동맹 현대화나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라기보다 두 분의 친밀감 높은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걸로 끝났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쉽게 동의하긴 어려운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이번엔 우리 측의 입장을 고려해 미국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비 증액이나 조선업을 고리로 한 군사협력 등 우리 측이 제시한 카드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마냥 논의를 미루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중국 봉쇄를 기조로 한 새로운 국방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협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유럽이나 중동주 등 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도 최근 숫자보단 능력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략적 유연성을 공식화했습니다. The ability to be able to place your forces in space, in time, in need. That strategic flexibility. That is what we seek to always be able to do.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주한미군의 재편을 추진할지는 여전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차세대 원전 SMR 개발과 원전 시공 등에 한미 두 나라의 원전 분야 기업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지 시간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직후 원자력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업 간 업무 협약 4건을 체결했습니다. 먼저 한수원은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엑스에너지가 개발 중인 SMR 프로젝트에서 설계와 건설, 운영 등에 참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련 자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수원은 삼성물산과 함께 미국 텍사스주의 대형 원전 4기 등 11기가와트 규모 첨단 에너지 복합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페르미 아메리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우리 기업인 16명과 미국 측 기업인 21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다정한 모습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한미 기업인들이 투자와 협력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장으로 들어선 삼성 이재용 회장, 엔비디아 젠슨 황 CEO를 보자 반가워하며 포옹을 했습니다. 정말 환하게 웃는 표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어 젠슨 황은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도 인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그 옆에 있던 류진 한경협 회장을 젠슨 황에게 직접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공식 행사인 만큼 이 젠슨 황은 트레이드 마크인 가죽 재킷을 벗고 평소 보기 힘들었던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한국경제계 대표로 나선 한경협 류진 회장은 이 자리에서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K-팝 데몬 헌터스 주제가 골든의 가사 업을 언급하면서 이 자리가 양국이 함께 제조업 르네상스, 황금 시대로 가는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대표 삽입곡 골든이 다시 한번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극장에서 공식 개봉도 하지 않은 캐데헌은 이틀 동안 진행한 싱어롱 특별 상영만으로
북미 지역 박스오피스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음원 돌풍은 한 번의 신기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주 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정상을 차지한 삽입곡 골드는 지난주 순위 한 계단을 내려오며 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일주일 만에 다시 1위의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 차트에서 2주 넘게 정상의 자리를 지킨 건 K-팝 아티스트 가운데 그룹 BTS가 유일했는데 뒤이어 기록을 쓴 헌트릭스의 골드는 캐대언 제작진도 가장 고심하고 공들였던 삽입곡입니다. Our movie is about the power of music, and whenever a singer hits a really high note, we get this feeling like butterflies, and I really wanted to feel that through this song. 이번 주 10위권에는 유아이돌과 소다팝, How It's Done까지 캐대언 한 작품의 삽입곡만 4곡이 올랐는데 이 또한 빌보드 최초의 기록입니다. 업계에서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영화를 볼 수 있는 싱얼롱 열풍을 타고 캐대언 삽입곡들이 음원 차트에서 장기 흥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단 이틀에 걸친 싱얼롱 특별 상영만으로 캐대언이 극장가 1위에 등극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다음 달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싱얼롱 상영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올해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418만 9,822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 2023년 연간 관람객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열풍 영향 등으로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관심이 커진 영향으로 보이는데 현재 추세라면 개관 80년 만에 연간 관람객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관람권 할인 쿠폰 등의 영향으로 극장 전체 매출액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관객 수는 1,174만 명이었고 매출액은 1,147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관객 수는 2.5%, 매출은 0.5% 감소했지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관객 수와 매출 모두 50%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영진위는 지난달 25일 시작한 할인권 배포 이후 하루 평균 매출 관객 수 모두 배포 전보다 100%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에 다른 지자체들의 급수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하루 46톤, 모두 1,380톤의 물을 공급하기로 했고 춘천시는 176톤을 지원했습니다. 강릉의 주 상수원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현재 17%대로 15% 이하로 떨어지면 평창과 동해, 양양도 하루 1,20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은 지난 20일부터 계량기 50%를 잠그는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한급수 이후에도 일부 숙박업소는 수영장과 스파까지 운영하며 여전히 많은 물을 사용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한 대형 호텔 수영장의 샤워장. 수돗물 수압을 50% 줄였다고 하지만 물줄기는 여전히 강하게 쏟아집니다. 수영장과 사우나를 함께 운영 중인 인근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숙객들은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객실에서 물이 잘 나왔다고 말합니다. 일부 펜션들도 객실 내 스파 시설까지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파는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스파는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을요.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수도 계량기 5만 3천여 개의 50% 잠금 조치 진행률은 87%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은 8만 6천여 톤으로 불과 7.7%인 7천여 톤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강릉의 한 카페 수도 계량기입니다. 50% 잠금 조치를 완료했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틀어봐도 수압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자율로 추가 조정하는 업소가 많지 않은 데다 잠금 조치 이후 실제 수압을 점검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잠그고 나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강릉시는 여러 수도꼭지를 동시에 틀 경우 수압 감소가 체감된다며 잠금 조치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봉 저수지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를 75%까지 잠근다는 계획이지만 얼마나 절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강릉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물티슈 청소와 빨래 모아하기, 샤워 시간 줄이기 등 절수 아이디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물 절약에 동참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의 무분별한 물 사용은 이런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최근 10년여 사이 당뇨병에 걸린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분당 서울대병원 김재현 교수팀이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통해 지난 2021년 인구 10만 명당 2형 당뇨병 환자 유병률은 270.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8년 인구 100만 명당 73.3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4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로 보면 저소득층에서는 중고소득층에 비해 2형 당뇨병이 3.7배 더 많이 발생했고 저소득층 14세 미만 어린이에서는 5.1배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 질병 진단이나 건강검진을 위해 시행한 의료 방사선 검사가 해마다 늘어 피폭량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국민이 받은 의료 방사선 검사는 모두 4억 1,270만여 건으로 2023년 대비 3.5% 늘었습니다. 1인당 평균 8건에 달하고 1인당 피폭 선량은 3.13mSv로 2023년과 같았지만 2020년 2.46mSv보단 21% 증가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검사 종류별로는 일반 엑스레이 촬영이 3억 2,100만여 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지만 검사 건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한 CT 촬영이 총 피폭량의 67%로 파악돼 한 건당 피폭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 같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 비만 치료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집중 모니터링 대상은 국내외적으로 안전성 우려가 크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의약품에 대해 이상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 치료제의 부작용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온라인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 비만 치료제는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위장 이상 반응이나 급성 췌장염, 담석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성인 비만 환자와 체중 관련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만 처방되고 있습니다. 60에서 64세 연령대에서 10명 중 6명꼴로 연금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 퇴직 후 소득이 끊겼지만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단계적 정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재작년 기준으로 60에서 64세 인구 415만 명 가운데 57%가 넘는 237만 명이 연금 소득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금 소득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 연금이 포함됩니다. 정년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끊긴 일명 소득 크레바스, 즉 소득 공백기 위험이 높은 60에서 64세에서 10명 중 6명꼴로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43%인 177만 명은 연금을 받았는데 월 평균 수급 금액은 100만 4천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138만 명으로 78%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재작년 기준 62세에서 63세로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60에서 62세 수급률은 낮았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수급률은 높아지지만 월평균 수급 금액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60에서 64세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수급 금액은 100만 4천 원으로 65세 이상 수급자보다 많습니다. 연금을 한 개 이상 받은 65세 이상 인구는 863만 명, 연금 수급률은 90.9%였습니다. 월평균 수급 금액은 69만 5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만 5천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크레바스 위험이 높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충을 위한 정년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2033년까지 65세 수급 개시 연령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 정년연장에 대한 이슈는 빨리 정하는 게 낫겠다. 그 과정에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단계적 정년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내수와 수출 부진이 겹친 올해 1분기 임금 근로자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1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가 2,053만 6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000개 느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 일자리가 15만 4천 개 줄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제조업은 12,000개 줄며 4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내수 분야인 도소매업 일자리는 8,000개 감소하며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20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이 4년 새 반토막이 돼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20에서 34세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7급, 9급 등 일반직 공무원을 준비한 청년은 12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명 줄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준비 청년은 지난 2021년 5월 31만 3천 명에 이르렀지만 4년 새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시들해진 원인으로는 보수와 함께 악성 민원, 조직 문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지목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SK텔레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징계 수위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역대급 과징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지난해 카카오의 오픈 채팅 이용자 정보 유출 사례를 바탕으로 SK 해킹 피해 관련 징계 결과를 예상해봤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피해 관련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전체 회의를 엽니다. 지난 4월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약 5개월 만에 나오는 조치로 통신사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징계 수위는 지난해 카카오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오픈 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보이로부터 받은 징계는 과징금 151억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개보이가 카카오에 중징계를 내린 핵심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안전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이용자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둘째,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와 피해자 통지가 늦었다는 점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징계의 수위와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카카오 등 과거 사례보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민감도가 높고 규모도 훨씬 커 과징금이 더 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LG U+라든가 KT 사건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훨씬 더 중대한 상황인 정황이 있고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해킹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무선 통신 사업이며 2024년 기준 연 매출액은 약 12조 7,700억 원입니다. 이 매출액에 상한선 3%를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 예상치는 약 3,831억 원에 달합니다. SK텔레콤이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 측에서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개보위가 어떤 세부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 규모를 어느 선에서 확정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